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한쌤입니다. 민법 백선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백선특강 제8강입니다. 10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학습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렸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71번입니다. 계약해지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채무와 동시행관계 있는 채무가 있다면 그 이행 제공을 할 필요 없죠. 한쪽이 이행 불능이라 나도 할 필요 없이 곧바로 해지합니다. 이번 계약이 합의 해지 동그라미. 그럼 합의 해지는 뭐든지 합의 특약에 따라요. 합의 해지된 경우 다른 특약 다른 사정이 없죠. 그럼 채무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합의를 했어야 돼요. 3번이 불가분성. 계약 상대방이 수요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1인이 대하여 한 계약 해지록은 없습니다. 전원에 대하여 해야 되죠. 4번 합의 해제 소급표는 법정 해제 경우와 같이 제3자 권리해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합의 해제에는 법정 해제 규정 중에 여기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죠. 정답 4번입니다. 5번 2번과 5번 묶어요. 2번, 5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5번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 해지 동그라미. 해지로 인하여 반환을 금전해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할 의무가 없죠. 뭐든지 합의 특약에 따른다. 다음 해제의 제3자 보호를 하겠습니다. 우리 판례는 해제의 3자로 보호되려면 등기 인도 등 완전한 권리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해삼 등기 외워요. 해삼 등기. 해삼도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등기했다면 해제 전에는 악의 3자 보호되는데 우리 판례가 해제 후에는 선의까지 3자 범위를 확대합니다. 해삼 등기 해보세요. 자, 그럼 채권의 이익관계 맺으면 채권은 등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채권 이익관계에는 제3자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등기야 제3자로 보호됩니다. 그 다음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매했는데 을이 돈 안 주니까 갑이 등기를 안 넘깁니다. 여전히 토지는 갑소유인데 을이 일단 지상에 건물 짓고 그럼 건물을 소유죠. 병에게 팔고 등기합니다. 근데 우리 끝까지 토지 매매 대금을 주지 않아서 갑이 토지 매매를 해지했어요. 그리고 건물 철거해 그랬죠. 보니까 병 건물이네요. 그럼 병은 해지의 3자로 보호될까요? 병은 등기했더라도 안 됩니다. 지금 갑이 뭘 해지했죠?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토지를 해지했죠. 그럼 보호되려면 을로부터 토지를 사서 등기해야 돼요. 토지와 건물은 목적물이 전혀 다르죠. 보호되지 않습니다. 72번 매도인 각과 매수인 을이 매매계약 처리했다. 틀린 겁니다. 1번 토지 매수인 을로부터 그 토지에 신축된 동그라미 쳐요. 건물을 매수한 병 동그라미. 병은 다음 토지 동그라미. 토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갑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 동그라미. 표시하면 을은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최고 없이 곧바로 해지할 수 있죠. 답 2번입니다. 3번 을의 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 의뢰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동그라미. 그럼 해취할 수 있다. 해지된 경우 을은 차후 권리로 계약을 취소 동그라미.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 계약 해지 전 계약상 갑의 채권 동그라미. 채권을 양수하여 그럼 제3자 보호 안 돼요. 그 뒤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이를 피보정 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받은 병은 해제의 소급표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 본 순간 제일 끝에 3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5번 계약 다음에 동그라미 쳐요. 해제 후 동그라미. 그러면 선의만 보호된다. 해제 후 그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매수인 을과 새로운 이강이 맺은 제3자 병은 선의 동그라미. 선의인 경우에 하나여 보호된다가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보호된단 말이죠. 그래서 해제 후에는 선의만 보호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73번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채권을 빨리 찾아요. 기억 가장 중간에 채권 보여요? 보이죠? 디귿도 중간에 채권 보여요? 두 개는 정답이고. 그럼 니은은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하죠? 니은 가압류? 뭘 가압류했죠? 부동산이 중요하죠. 채권을 가압류하면 보호 안 되는데 부동산을 가압류했다가 등기했다. 그래서 니은은 보호됩니다.
리을은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대항요건 동그라미. 그러니까 등기 대신 대항요건도 인정해주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과실 기소를 보겠습니다. 자, 587조가 있는데 여기 읽어보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했단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읽어보세요. 매매계약 이순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대금 지급했단 말이 없죠. 그래서 이 조문은 매수인이 대금 지급하지 않은 걸 그 전제로 쓴 겁니다. 그래서 갑부동산을 을가 매매했는데 매수인이 돈 안 줬어요. 그러니까 매도인 갑도 물건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동안 여기서 생긴 과실 월세는 당연히 매도인이 먹어야겠죠. 다음 갑부동산을 을가 매매했는데 매수인이 돈 안 줬어요. 근데 갑이 먼저 물건을 인도했네요. 그럼 누가 물건을 사용하죠? 을이 사용하니까 사용대가 과실도 을이 취득합니다. 대신 을은 먼저 인도받았기 때문에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자까지 가산해주면 갑에게 큰 손해가 없습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587조입니다. 다음 아래는 법조문에 없어요. 갑소유 부동산을 을가 매매했는데 매수인이 돈 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왼쪽에 있는 587조에 없습니다. 근데 매도인이 아직 인도하지 않았다. 그럼 이동안 과실은 매수인이 먹어야겠죠. 갑은 먼저 돈을 받아서 이자 수익을 취득하니까 과실은 을 줘야겠죠. 다음 네 번째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기본세도 없어요. 갑부동산을 을가 매매하고 매수인이 돈 주고 매도인이 인도했어요. 그럼 갑과 을은 할 일 다 했죠. 앞으로 둘이 얼굴 볼 일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을이 물건을 사용하니까 과실을 을이 취득하고 갑이 퇴금 받았으니까 수익을 갑이 취득하죠. 그 이들은 할 일 다 해서 앞으로 얼굴 볼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시험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왜 했냐? 꼭 이걸 물어봅니다. 지금 그림이 4개죠? 그럼 첫 번째 그림은 경우수가 XX고 두 번째 XO 아래 세 번째는 OX. 그러니까 꼭 OO가 뭐냐 물어봐요. 경우수. 수학은 또 잘하셔가지고 안 나와요 시험. 네 번째는 물어보지 마시라고 제가 쓰는 겁니다. 74번 매매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은 목적물자 인도장소 동그라미 맞죠? 인도장소 지급한다. 우리가 아이스크림 사면 돈 어디서 줘요? 인도장소 마트 발음 좋죠? 마트에서 지급합니다. 2번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 기한이 있는데 상대방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을 추정합니다. 그래야 동시행하겠죠. 3번 타인 권리 매매 유효예요. 3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유효입니다. 그럼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되죠. 4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그 목적물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 속한다. 5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먼저 대금 완납했네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 과실은 매수인 동그라미 매수인 맞습니다. 75번 계약금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해제권은 이거 565조 임의규정이라 당사자 합의 동그라미 합의로 폐지할 수 있습니다. 2번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동그라미 쳐요. 소송을 제기 동그라미. 그럼 소송 제기는 이행 착수입니까? 아닙니다. 매매계약이 있으니까 매매의 이행 착수란 매수인은 돈 주는 거, 매도인은 등기소를 기부합니다. 둘 다 그런 거 안 했죠. 소송 제기는 그래서 이행 착수가 아니에요. 그 뒤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 해약금액에 계약 해지한 경우에 원상회복 동그라미 문제가 생기지 않죠. 이 해제는 이행 착수 전이라 가능했죠. 그럼 둘이 주고받은 게 없어서 원상회복 나오지 않습니다. 4번 계약금 포기한 계약 해지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동그라미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나오지 않는다. 5번 매매계약 시 자 계약금 써봐요. 1억 계약금 1억 썼습니까? 다음 일부 써요. 7천만원. 그럼 계약금 1억인데 7천만원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자 실제 받은 일부 금액 씁니다. 7천만원 7천만원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해지한다 하더라도 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계약금 1억, 1억이 해약금 기준입니다. 그래서 1억의 배액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5번. 76번 계약금 해제 등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해약금으로 지정되죠. 2번 매도인 이행에 전혀 착수 안 하더라도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동그라미. 그럼 한 명이라도 이행 착수하면 더 이상 해약금 해제할 수 없습니다. 3번 매수인이 계약금 지급한 후 그 다음 가로쳐 보세요. 중도금 지급을 이행 지체에 가로. 그럼 이건 채무불량이죠. 채무불량이에요. 그 뒤에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 이 해제는 해약금 해제가 아니라 채무불량을 전제로 한 법정해제죠. 법정해제하고 채무불량이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3번. 그래서 이 3번은 해약금 해제가 아니에요. 4번은 제일 끝에 공탁이 한다 틀렸어요. 공탁을 필요 없다.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사자가 토지거래가 신청처 협력금을 이행하여 관할 간처로부터 동그라미 쳐요. 거래 허가 동그라미. 허가를 받았다. 그럼 이행 착수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이행 착수했어요? 안 했어요? 돈 준 거 없죠? 등기 교부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해약금에 의한 해지할 수 있답니다. 답은 3번입니다. 73번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삼재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채권을 빨리 찾아요. 기억 가장 중간에 채권 보여요? 보이죠? 디귿도 중간에 채권 보여요? 두 개는 정답이고. 그럼 니은은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하죠? 니은 가압류? 뭘 가압류했죠? 부동산이 중요하죠. 채권을 가압류하면 보호 안 되는데 부동산을 가압류했다가 등기했다. 그래서 니은은 보호됩니다. 리을은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대항요건 동그라미. 그러니까 등기 대신 대항요건도 인정해주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78번 이제 사례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틀린 겁니다. 이제 사례 대비하는 거죠. 자, 1번 을이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 동그라미 위약금을 한 당사자의 약정이 없네요. 없으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없습니다. 약정을 해야만 있죠. 2번 갑을 사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유물계약 맞죠? 유물계약. 그리고 종된계약. 3번 을은 자 중도금 지급 동그라미. 그럼 제일 끝에 누구도 해지할 수 없어요. 이행착수했으니까. 4번 매수인의 해약금에 기한 해지후에서 발생한 자 손해 동그라미 쳐요. 손해에 대해서 매도인은 배상 동그라미. 그럼 청구할 수 없다. 이건 채무불량이 아니죠. 5번 임의규정 갑을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 동그라미 쳐요.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 동그라미. 약정 유효. 약정하였다면 당사자는 더 이상 그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죠. 임의규정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매도인 담보책임에서 권리하자가 5개가 있습니다. 첫째,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둘째,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셋째,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 행사 경매 나왔다. 네 번째, 수량무적 일부 매실. 다섯 번째, 용익물권 등등 제한물권이 있어서 부동산 사용이 불편합니다. 이 5개 중에 악의 매수인도 인정되는 게 있죠. 전부 타인 권리에서 해제, 일부 타인 권리 감액 청구, 저당권, 전세권 실행 행사되면 해지와 손해배상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악의도 할 수 있는 걸 전해, 일감, 실손해 외워요. 전해, 일감, 실손해, 전해, 일감, 실손해. 이거 외에는 무조건 선의만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두 가지 얘는 빨강색 없죠. 얘들은 무조건 선의만 할 수 있다. 외워요. 전해, 일감, 실손해는 악의, 선의, 악이 가능하다. 그럼 전해, 일감, 실손해가 아니면 다 선의. 다음 행사기간은 선의 매수인은 알아야겠죠. 안날로부터 1년이고 악의는 안날이 계약일이죠. 그때부터 1년입니다. 제척기간이죠. 79번 매도인 담보책임 옳은 겁니다.
1번 타인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아까 전해 악의는 해지만 할 수 있다.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동그라미 쳐요. 저당권 행사 동그라미 실행 그럼 악의도 실손해 해제 손해배상 다 할 수 있다.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심표 뒤 악의죠. 악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실손해. 3번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 매수인에게 실례기 아니죠. 매도인 담보 책임은 계약이 유효일 때 나와요. 유효일 때는 이행이익이 원칙입니다. 4번 매매 대상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 동그라미 지상권의 계약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그럼 이건 아까 5번째 제한 물권이 설정된 거죠. 그럼 아까 5번째는 빨강색이 없었죠. 그럼 무조건 선의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해일감 실손이 아니죠. 그럼 무조건 선의만 할 수 있다. 자, 사선 뒤에 악이 나왔죠. 제일 끝에 뭐뭐 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렸다. 5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이 동그라미 쳐요. 제일 끝에 1년 보여요? 1년 동그라미. 그럼 앞에 틀렸죠. 선이 안 날 1년. 계약 안 날 틀렸죠. 정답 2번입니다. 80번 매도인 담보 책임 틀린 겁니다. 1번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 동그라미 쳐요. 법적 제한 동그라미 법적 제한 장애로 건축허가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 뒤에 동그라미 목적물 하자 동그라미 이처럼 법적 제한 법적 장애를 권리 하자가 아니라 물건 하자로 봅니다. 목적물 하자로 봅니다. 2번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당시 그 사실 안 매수인은 악의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전해죠? 정답 2번. 3번 경매 동그라미 쳐요. 경매일차에서 매수한 목적물 동그라미 자체 하자 동그라미 하자가 있어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물건 하자는 담보책임 행사할 수 없어요. 권리 하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4번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동그라미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다음 가로쳐봐요. 담보책임 면제특약 가로 특약을 맺은 경우 그럼 가로친 여기 매도인 담보책임 규정도 임의규정이라 방금 가로친 담보책임 면제특약은 유효인데 여기처럼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죠. 이때는 인간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 면할 수 없다 맞았고 5번 무효 동그라미 그러니까 매도인 담보 책임은 유효일 때 나와요. 경매도 일종의 매매니까 유효일 때만 나와요. 무효라면 경매든 매매든 담보 책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물을 수 없다 맞았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계약 부분 아무튼 다 맞는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십니다. 양이 별로 없고 판례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민트법을 다음에 할 텐데 민트법도 6문제 중에 적어도 3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음 강까지 계속 이어서 시청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